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7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이 아주 잘 갔죠. 거의 5거래일 연속 스트레이트로 상승을 하다가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변곡일은 이제 드디어 다가왔고요. 저는 이제 여기 언제부터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해서 미군이 부상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한테 넘어갈 때도 주가가 안 빠졌는데 갑자기 폭탄 테러가 났다고 미국도 아닌 카불 공항에서 났다고 주가가 빠진다. 이건 아니죠. 물론 뭐 다시 부딪힌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벌써 진 건데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 무슨 말이냐면 조정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다. 이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인데요. 제롬 파월이 이제 연설을 하면 잭슨 밑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 때 시작은 요즘 나오는 것 중에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가 나눠지고 있는데요. 아무 얘기가 없을 거다. 아니면은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뭐 큰 얘기는 아닐 거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화적이죠, 두 개 다. 아무 얘기가 없을 거다. 뭔가 얘기하지만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또 카플란이라는 매파가 테이퍼를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막 땡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 총재들의 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인터뷰가 두 명이 나왔는데 하나는 캔자스 시티의 총재 에스더 조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테이퍼링은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람이 말하는 기본 포인트는 그거예요. 물가와 고용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는 연준의 스탠스에 현재 물가의 고용은 상당한 진전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기준금리도 내년 말에 올려야 한다.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쵸?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죠? 테이퍼링 지금 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둬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기준금리는 당겨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에스 조지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은 하는 게 맞다. 적절한 시기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한 사람은 세인트루이스 총재 제임스 블라드. 이 사람은 약간 매파죠. 거의 매파에 가깝습니다. 에스더 조지는 매파 아닙니다. 매파에 가깝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테이퍼링 시기까지 나왔습니다. 시작 시기가 아니라 끝마치는 시기. 내년 3월까지 끝내야 한다. 죄송합니다. 헐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년 3월까지 끝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번부터. 언제부터? 9월부터. 9월부터 시작하지 못하면 내년 3월까지 못 맞춥니다. 매달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200억 불씩.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해 또 한 번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임스 블라드의 언급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자산 버블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커다란 공경에 빠진 적이 있다. 또다시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간과하고 있다. 지금 연준 잘못하면은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에 고통을 주고 국민에 고통을 줍니다. 그 국민이라는 게 미국 국민만 되지 않습니다. 연준은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이퍼링 시기가 지금 딱 맞는데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내피셜을 가동했을 때 어떤 거였냐면 연준이란 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은행들의 관련자들, 고객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잭슨 미팅에서 로드맵을 제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면 시장이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이 항상 중요하죠. 그 시기를 놓치면 항상 고생을 합니다. 아마 지금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우하고 나스닥이 일단 조금 빠졌어요. 뭐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카불 공항 폭탄 테러 쪽으로 포인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겠죠. 길어봐야 한 이틀, 두 거래일이면 오늘 밤 미국 시장 월요일이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 보시면 뭐 다우 주봉 별 의미 없죠.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 시사선 안에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이 또 역시 뭐 별 움직임이 없이 1, 2, 3, 1, 2, 3 안에 갇혀서 시장이 움직이는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저께 기준금리 0.2 올렸죠. 근데 한국은행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아직도 완화적 기조다.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그건 맞아요. 완화적 기조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 긴축을 한 건데 뭐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시장이 안 좋으시고 싶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증권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준금리가 11월에 이어서 내년 1월 가능성 제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얼마 전에 8월 11월 제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권에서 내년 1월까지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너무 가파르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0.25씩 올리겠죠. 어쨌든 빠르게 진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왜 현상이 났냐면 세 가지 때문에 그런다 합니다. 물가, 집값, 가계빚.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한국은행에서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미국도 결국은 테이퍼링이 진행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정말 안 한다 그러면 진짜 한 달, 두 달 차이지 큰 차이는 없다. 결국 누군가를 빠져나갈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금리 인상 시장 반영이 다 됐네, 반영이 안 됐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시작인데 반영될 리가 있나요? 반영이 이제 되고 있는 거지. 그걸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뭐 뉴스 하나 가지고 뉴스가 나오면 반영됐다 안 받았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리는 다릅니다. 금리는 계속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 없습니다. 그냥 그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다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있지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장의 반영은 계속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답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상승장에서 사고 하락장에서 판다. 개미들 팔고 있는 개미들 있는인데 죄송합니다. 있는을 빼먹었네요. 개미들. 자, 거래량이 반토막을 냈다고 합니다. 언제 이후로 반토막이 났냐면 작년 1월 이후 최저치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작년 1월 이후 올해도 아니면 작년 1월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의 수급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급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호가 공백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호가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매수자가나 보다는 매도자가 더 많은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적어졌고 그만큼 매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기존 수평 구간에서의 싸움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깨졌다가 거기 올라왔어요. 오늘 기존 수평 구간 밑으로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도 우리 기준선 수평, 코스피 기준선 수평 구간일 때 삼성전자는 60주선, 60주선이었어요. 그래서 요 지점 싸움이 오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삼성전자에서 240조에 대한 투자안이 무용지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게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그마한 뉴스에 해당합니다. 240조 금액이 큰데 그건 뭐냐면 전체 흐름상 어떤 큰 흐름에서는 작은 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잘해야 할 거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흐름, 원달러가
본장인에서 더 강하다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1170원에 끝났나요? 1170원에 끝난 것 같은데 오늘 혹시 80원 도전하는데 77원, 그러니까 77원 도전하는데 이거 오늘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